네, 즐거운 여행, 이 시간 여행길잡이 문자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서울로 떠나볼 텐데요. 서울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업무지구가 있죠. 네, 바로 강남 지역으로 오늘 여행을 갈 건데요. 그런데 강남에 여행할 곳이 있냐고요? 강남만큼 여행할 곳 많고 다양한 문화, 풍부한 곳도 없다는 사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강남 속으로 출발!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묶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여행을 떠나는 데는 각오가 필요한 법입니다. 또 다른 작가는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그 각오와 용기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새로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세상을 넓히는데 여행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묶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함께할 여행 명소들도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여행지마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특별한 테마들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여행지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따뜻한 온기가 그려지는 계절. 사계절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온기 넘치는 곳에서 서울 여행 그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앞다퉈 싱그러움을 뽐내는 갖가지 식물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 문 밖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마음을 쏙 빼앗은 특별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88년도 올림픽 그 당시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자연을 즐기는 그런 분재의 풍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88년도 개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분재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여기 분재는 뭐 역사로 봐서는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본을 건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분재의 모습은 일본에서 거진 잘 아주 발달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뭐 뭔가 시작은 빨랐지만은 현재 이 분재를 갖다가 감상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일본보다 한 수 좀 늦죠. 그렇지만은 이 굴레 우리 국민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정서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젠 벌써 분재를 시작한 지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어떤 그 수준이 뭐 세계적입니다. 그러면 분재에도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분재 종류는 주로 원래 전통적인 것은 소나무 계통을 중심으로 뭐 소나무, 향나무, 주목나무 이런 거 상록 침엽수가 중심이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이 자연을 뭐 좋아하는 분들이 전부 꽃을 감상하는 거 또는 열매를 감상하는 거 그리고 뭐 단풍 마냥 네 계절의 그 감각 잎사귀가 나오고 또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모습 그러고 나서도 아주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 네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말하자면 송백류, 또 꽃을 감상하는 상아류, 또 열매를 감상하는 과실류, 그리고 기타 이런 네 계절의 그런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잡목류 네 가지로 분류하지요. 한국분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20년 이상 정성껏 갖고 온 분재 5천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수령 300년에 이르는 단풍나무, 그리고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진 노간주나무 분재 등 가히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분재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재하면 집안에 들여놓는 작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탐스럽게 열매가 열리는 분재까지 규모도 가지각색.
크든 작든 그만의 멋이 다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참 아름다운 분재들 많은데요. 좀 몇 가지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뒤로 보면은 네. 저렇게 네 계절이 항상 푸른 소나무 또는 그 소나무를 갖다가 주로 바다에서 뭔가 많이 자생하는 걸 해송이라 그러고 곰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곰솔 소나무 그리고 이쪽에 열매 달리는 모가나무 그리고 꽃을 감상하는 저 백일홍 같은 거 목백일홍 그리고 그다음에 주로 네 계절의 단풍이라든가 또는 실로 또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감상하는 그런 잡목류가 있죠. 바로 뒤에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종류가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분재를 할 때요.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물도 있겠고요. 뭐 나무나 뭐 흙 이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거 말고도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한 대로 물과 햇빛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통풍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 분에 심어진 나무는 항상 2, 3년에 한 번씩 위에 줄기가 자라는 것만큼 뿌리도 자라니까 뭐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줄기는 수시로 가지를 잘라주지만은 뿌리는 한 2, 3년에 한 번 모아놨다가 흙도 묵은 흙도 털어내고 뿌리도 잘라주는 거 분갈이가 있죠. 그 얘도 병충해 관계되는 거, 또 그리고 또 거름을 또 한정된 화분이니까 땅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수시로 거름도 생장기에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겨울철을 나는 겁니다. 겨울에 그 월동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핵심이죠. 말하자면 뭔가 화분에 나무가 마르기 쉬워요. 그러니까 몸을 좀 항상 축축하게 스프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 암만 해도 이 자연과 달라서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도 겨울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뭐 여하튼 겨울에 좀 관리해줘. 온도도 또 너무나 온도가 높으면 실내에서 말이죠. 온도가 뭐 싹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낮이든 밤이든 어느 한쪽을 10도 미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분재 박물관 전체에 봤을 때요. 가장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뭐 수령이 오래된 건 아까 말씀드린 잡목류의 소사나무. 하여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사나무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소사나무가 다 나지만은 참으로 수명이 길고 또 나쁜 환경에서도 잘 사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재에 알맞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분재를 좋아하나요? 요즘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초창기에는 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분재, 뭔가 좀 이 나무가 높은 거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 당시는 아마 새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뭔가 이 좀 큰 분재를 하나 갖다 놓고 분위기도 아파트에서 탁 누리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또는 기호가 이 앞에 보는 이런 분재 마냥 작은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아도 큰 나무 모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뭔가 사람들의 기호도가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조금 큰 분재는 뭐 세컨드 하우스라든가 땅에다가 뭔가 심어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가고 있고 이 작은 분재는 정말 취미로 좋아서 하는 분들은 매니아들 소위 그런 분들은 이 작은 그 소품 분재
또는 미니 분재라 그럽니다. 미니 분재를 서놓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쁜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재 있을까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여자분들은 다 뭐 여기 있는 거 꽃 피고 열매 달린 꽃 피는 걸 좋아하지요. 네. 꽃 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뭐 이런 분재도 다 길가에 많이 있는 이런 화살나무지만은 가을에 단풍이 제일 먼저 들면서도 뭐 큰 나무도 이런 화살나무가 있지만은 작지만은 큰 나무의 모습이 다 있거든. 네. 요즘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큰 화분 같은 그 축소판처럼 생겼는데요. 정말 이 작은 것이 더 인기가 있는 게 요새 트렌드다 네, 그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또 한번 인터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분재를 자연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모양과 분위기가 하나도 없는 각각 독보적인 존재. 돌과 나무와 흙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하는 세상 하나뿐인 작은 세상인 셈이죠. 이것이 또한 분재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물관에서 분재를 감상하다 보면 나도 분재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재 만들기에 도전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료 소개 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 피라칸사스라고 하고 네. 너무 기니까 피라칸타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냥 봄에는 하얀 안개꽃처럼 꽃이 펴서 열매가 달려요. 그럼 이거 가서 네네. 지금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제일 예쁘게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계절 꽃과 열매와 이제 단풍이 또 들어요. 이게 추우면 빨갛게 단풍 들고 이 열매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이 열매는 이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만 잘 주면 이 나무들을 아주 정말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요즘 이제 더 고급 수종이 있지만 네. 이게 제일 키우기 쉬운 그늘에서도 잘 되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이 피라칸사스를 가지고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풍경 우리가 이제 먼 산이나 들 네. 또 뒷동산에 있는 그런 경치를 축소한 것 같이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풍경은 이렇게 납작한 네. 이게 화분은 지형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들판이라고 생각하고 들판에 네. 우리가 돌과 나무를 넣어서 네. 멋있는 그 경치를 아.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재료는 피라칸사스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바이치 같은 거는 사이사이에 넣는 액세서리로 쓸 거고요. 네. 이제 다 심고 나서 이끼로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재료가 피라칸사스, 네. 또 돌과 이용하는 풍경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분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밑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요 망을 이제 막아야 돼요. 그러면 요 구멍이 크기만큼 철사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그래서 그 구멍 크기만큼 철사로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해서 네. 뒤로 이걸 거꾸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망은 안쪽에서 그리고 네. 뒤에서 이거를 고정을 해요. 움직이지 않도록. 네. 그래서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이걸 S자로 돌려서 네. 아주 그냥 몸살을 하지 않게 해서 나무를 고정하는 고정철사를 이렇게 뒤에서 쓰면 우리가 아까 말한 콩알은 이 화분이 너무 작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서 네. 요 망에 네. 배수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 네. 굵은 흙을 요 주변으로만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해도 좋을 듯 싶네요. 다 이 돌도 얼굴이 있어요. 네. 나무도 얼굴이 있고요. 그래서 뒷모습, 잘린 부분이라든가 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보이지 않는 쪽을 뒤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하실 때 돌 높이가 안 맞으면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돌을 하나 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막 그냥 여기다 스트레스 해소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긁어주듯이 살살살살 어머니 등허리 긁어주듯이 살살살. 네. 네.
이렇게 해서 3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 가리는 이 뿌리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이른 봄 싹이 나오기 전에 네, 그때 네. 하셔야지 새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 분 올리기라는 건 땅에 있는 나무를 분에 네. 올리는 걸 분 올리기라고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이른 봄에 한창 식목일 전후까지 네. 그때 하시면 나무가 몸살을 안 하고 잘 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분갈이, 분 올리기, 분 바꾸기. 오늘 이제 분을 바꾸는 종류 중에 네. 네, 이런 걸 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철사를 네.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근데 이 하기 전에 이 흙을 여기다 이렇게 받쳐주시면 네. 안 움직이고 철사를 했을 때 고정이 더 잘 되니까 이렇게 흙을. 제일 중요한 큰 나무나 네. 힘 있는 나무는 제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가 심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네. 이 삼각형의 구도가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가 정이품성 나무 보면은 이렇게 부둥된 삼각형이에요. 이게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네. 그 방향으로 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거 심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둥된 삼각형이 해놓으면 햇빛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나무가 고정을 시키려면 이 네. 우리가 심을 흙 이걸 가지고 뿌리 사이사이에다 놓으시면 이게 철사로 고정할 때 잘 돼요. 잘 돼가는데요. 어디 봐봐요. 한 그루 더 하시면 이제 네. 되겠네요. 분재의 활용 정점은 단연 이끼. 이끼는 살포시 얹혀 있는 것 같지만 식지 않은 요령이 다 따로 있답니다.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그리고 자꾸 놓고. 예, 그다음에 이음새를 마치 잔디 마냥 자연스럽게 된 것 마냥 이 이음새를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좀 높은 부분에 있으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참 이렇게 송편 빗듯이 해서 윗부분을 꼭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흙에 닿으면서 이게 딱 달라붙거든요. 자연을 좀 더 가까이, 감성을 일깨우는 분재. 분재 세상을 만나보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꽃꽂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이 분재인데요. 관리 요령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하고 나무는 똑같아요. 네. 사람도 먹고 배설하고 운동하고 그래야만 건강히 사는 것처럼 식물도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 잘 들어야지 얘가 밥이에요. 네. 햇빛을 통해서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엽록소를 만들어서 뿌리로 주면 뿌리가 또 잘 먹었다 하고 또 잎으로 또 모든 영양분을 옮겨주고 그래서 이 햇빛이 꼭 오전에 한두 시간이 들어야지 모든 식물이 건강하고 잎도 짧고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통풍입니다. 우리가 환기가 안 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듯이 얘도 하루에 한 번, 한 1, 2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주시면 물 먹는 소리가 막 들려요. 네.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도 항상 이 밑으로 흐를 정도로 흠뻑 주셔야지 흙 속에 있는 가스가 물과 함께 나오면서 산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과 물과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름을 봄, 가을로 좀 주시는 것. 그다음에 약을 이제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진딧물이나 응애가 저절로 생리적으로 껴요. 그러니까 진딧물 응애약을 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시면 머리 끝까지 물에 푹 담가 놓으시면 한 2분, 5분까지 그러면 숨 쉬는 벌레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네. 호흡을 못 하니까. 그렇게라도 약을 못 구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푹 담가 놓으시면 숨 쉬는 벌레는 다 죽게 됐어요. 네, 햇빛과 물, 통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처럼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이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따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기는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요. 네. 평일 날은 개인 지도도 하고 조금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게 소재가 다양해서 사계절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이 온도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너무 다양하게 소재들을 생산해 놔서 이 나무들을 수출할 수도 있고 기술도 수출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들은 최소한 한 3, 4개월만 배워도 가셔서 선생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분재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요, 이 분재 체험 필수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분재에 대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을 축소한 이 분재, 여러분도 이 분재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